염기임을 알면 일단 바른 견해가 서요. 바른 견해라고 하니까 막막한데 단적으로 말하면 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바른 견해가 선 겁니다. 염기임을 이해를 하면 염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미암을 이래 되죠. 그죠? 말미암을 일어날 이래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이제 나도 너도 책상도 나무도 일체의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단서예요.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거다. 생겨났는데 이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이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방식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생겨났나.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그죠?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혹은 합쳐서 이걸 이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생겨난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겨난다. 여기에서 이 연기법 공부가 끝나요. 이게 답니다. 원인과 조건들로 말미암아 이게 연이죠. 연. 말미암아. 말미암아라는 게 이 앞에 빠진 것이 뭐냐면은 원인과 조건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포함해서 일체가.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공부할 때는. 근데 여기서 답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성냥개비를 가지고 보면 연기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연기적 사유수행인데 연기적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연기적 방식으로 사유를 하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칸트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이성의 한계를. 왜 그러냐? 이거 이제 성냥불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보죠. 그죠? 이거 성냥불이 있네. 담배도 피우고. 그죠? 손가락 넣어보면 뜨거워서 손가락 타기도 하고 있어. 미굴, 성냥불, 알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성냥불이 그렇다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 성냥불이 본래부터 있던 건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점화될 수 있는 이렇게 유황 성분 내지는 또 이렇게 마찰열, 마찰심, 공기 중에 있는 이렇게 산소 등, 그죠? 또 이제 계속 연료장치가 될 수 있는 나뭇개비, 이런 등등을 확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면은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 환경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원인과 조건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성냥불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냥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산소나 마찰열이나 나무나 이런 등등이 원인 혹은 조건으로 모여서 성냥불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러면 산소를 이렇게 차단하면 성냥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냥개비 나무라고 하니 나무가 없어도 성냥불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간단하죠. 물론 산소가 좀 희박해지면 성냥불은 있지만
성냥불이 좀 작아지고 깜빡거리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런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원인과 조건들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 없이 본래부터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냥불은. 그래서 이게 개념을 이렇게 실체적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시당초 이게 존재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쓰려면은 그런 원인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본래부터 그것이 존재해서 지속되고 상속돼야 돼. 그래야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다가 없다가 그 원인과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있다가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없었다. 이걸 존재한다고 하기는 애매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부처님 이것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성냥불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땐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원인과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원인과 조건들이 합쳐지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과 조건들이 없어지면 따라서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냥불이 여기까지 딱 이렇게 켜졌다가 마침내 꺼지고 말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그래가지고 성냥불을 또 하나 켜. 성냥불이 소녀도 아니고 할 텐가. 딱 켰어. 그럼 성냥불이 탁 들어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일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질문합니다. 이 앞에 있는 성냥불이 수명을 다해서 죽고 두 번째 성냥불이 켰을 적에 이쪽에 다시 성냥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성냥불이 앞에 성냥불이 죽고 다시 환생하는 겁니까? 자공님. 아니죠. 오이, 아닙니다. 그냥 두 번째 성냥불은 두 번째 성냥불이게 될 만한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 공부를 하면 방편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 윤회관념이 끊어져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지속된다는 것은 시간을 바탕으로 해야 돼.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되면 그 부분이 우리가 저절로 밝아지는데 1차적으로 모든 것들이 원인과 조건들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연기법의 다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성냥불이 그러면 존재하는 것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달리 말하면 성냥불이 있다고 해야 될 것인가? 성냥불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성냥불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성냥불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냥불이라고 할 것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조금 애매해진다, 그죠? 왜 그러냐? 성냥불을 지금 눈앞에 있는 성냥불이라고 하는 현상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성냥불이 없다 그러면 약간 또라이지. 있지, 성냥불이. 그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런데 연기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원인과 조건들을 모아서 합쳐놓은 것이 성냥불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과적 사고, 원인 혹은 조건이 이퀄 결과예요. 연기법으로 살피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결과는 나중에 있고 그 결과를 있게 하는 원인은 시간적으로 먼저 있어요. 그죠? 먼저 결과에 선행해서 먼저 원인 혹은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고의 연장선이 삼라만상의 피조물이 있고 결과 그런 피조물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있게 하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뭐가 될까요?
아시대요, 신이. 예, 보지도 못했지만. 이런 우주라고 하는 피조물이 원인 없이 어떻게 있어? 반드시 원인이 있지. 그걸 이제 제일 원인이라고. 기독교에서는 근본 원이라, 제일 원인. 이게 이제 절대자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의 종교신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있죠. 근데 연기법을 관하면 이런저런 원인과 조건들을 모아서 합쳐서 그것이 결과의 성냥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냥불과 성냥불 아닌 원인과 조건들이 다르지 않아. 같아. 원인 조건을 모아놓은 그놈이 결과가 됐으니까. 안 그래요? 애매해. 자, 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 그대로가 성냥불이라고 하는 결과가 된 거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이 성냥불이라고 하는 현상 속에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이게 빼곡하게 이게 차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원인과 조건이 그대로 결과가 된 거라. 그것만 되면 공부가 끝나요. 그것만 넘어가면. 왜 그러냐? 우리의 이원적 사고는 원인 먼저 결과 따르라고 하는 인과 이시적 사고예요. 인과 이시라. 이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은 원인이에요. 관한 결과고. 원인과 결과가 따로따로. 원인이 먼저 결과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상식 사고예요. 상식적 사고의 틀이라. 그런데 이것을 불교에서 인과법이라고 해요. 인과법과 연기법은 달라요. 이렇게 인과법적으로 보는 관점이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는 필요한 공부긴 해요.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네가 선행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행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 현상적 입장에서는 매우 잘 맞아 떨어져.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죠? 그 결과를 내가 얻을 수가 없다, 그죠? 현상적 입장에서 맞아. 그러나 현상 이면에 있는 실상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인과 동시로. 원인과 결과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퀄이라. 인과 이시를 알 때 이것을 연기법이라 해요. 요게 까딱고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과법에서 연기법으로의 의식이 전환돼요. 자, 여기서 보면 성냥불과 성냥불 아닌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같아요, 달라요? 자국님. 성냥불 아닌 것들이 성냥불이 되었어. 그렇죠? 네. 그럼 성냥불과 성냥불 아닌 것이 같아, 달라? 같다고도 볼 수 있고. 오, 같죠. 쉽게 말해서 성냥불 아닌 것이 모여가지고 그게 성냥불이 되어버렸으니까 같은 거죠. 성냥불 아닌 것과 성냥불이 다르지 않아. 그죠? 신기하게. 성냥불 아닌 것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빼곡하게 모여서 성냥불이라고 하는 모습만 띈 거예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냥불과 성냥불 아닌 것이 구분이 없어져. 이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냥불은 성냥불이지 어떻게 성냥불 아닌가와 같아 라고 하는 고집. 이 고집이 실체적 관념이에요. 이 고집이 저절로 무너져요. 경계가. 이걸 경계라고 해요. 성냥불은 성냥불이지 어떻게 성냥불 아닌가 하고 같아 이렇게 봤던 그 관점이 우리의 실체적으로 바라왔던 관념인데 그 관념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연기법 공부를 하면 실체적 관념이 바로 무너져요. 연기적 관점에서.
그래서 그것을 동일률이라고 해요. 우리 상식적으로 쓰고 있는 동일률. 그죠? 우리의 이원적 사고로 빚어지는 이 의사소통, 언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동일률입니다. 이 동일률을 보강해 주는 것이 모순율, 그죠? 또 배중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같은 거예요. 성냥불은 성냥불이야. 나는 나야. 사과는 사과야. 사과를 베기도 하고 도마두기도 하고 이 말이 안 되지. 그런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견고하게 믿었던 이 동일률이라고 하는 이 룰이 헛것임을 알아요. 성냥불 아닌 것들이 모여서 성냥불이 되었으니까 성냥불과 성냥불 아닌 것의 구분이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성냥불은 성냥불이라고 고집했던 그 관념이 서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즉 실체적 관념으로 가는 거예요. 실체적 관념이 무너지면서 실상으로 가는 이 연기법을 공부를 하면 우리 의식에서 성냥불은 성냥불이야 라고만 했던 그 실체적 관념의 핵을 이루는 이 동일률이 근거 없는 헛것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럼 왜 그러냐? 이원적 사고의 틀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관념의 산물이에요. 나중에 보면 오케이 그건 몰라도 되고, 연기법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 성냥불을 존재한다고 할 거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거냐, 성냥불이 있다고 할 거냐 없다고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애매해져. 성냥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다 하나. 근데 있다 하자니 뭘 가지고 성냥불을 하겠어요? 뭘 가지고? 따지면 원인과 조건이다, 그죠? 성냥불의 구성 요건이. 근데 그 원인과 조건들도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놈들도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얘들도 또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생겨난 거예요, 그놈도. 그리고 그것들을 있게 한 원인 혹은 조건들도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또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생겨났어. 그러니까, 이게 성냥불의 그래도 가장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알갱이, 고갱이구나 하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놈이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놈도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 이야, 이 성냥불이라고 하는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성냥불이라고 할 그 어떤 핵심, 그걸 실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 그게. 찾으면 그것도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원인과 조건으로 또 왜 이렇게 해체가 되고 분해된다 그럴까? 그것들이 모여서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있다하기도 그렇고 없다하자니 있는 걸 어떻게 없다하나? 또 있다하자니 있다고 할 것이 없고 없다하자니 있고, 여기서 우리의 실체적 이 동일률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냈던 있다라는 관념과 없다라는 고정된 실체적 관념이 여기서 벗겨져요. 없어져. 성냥불이 있다고 하기도 없다고 하기도 애매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전에 확고하게 성냥불이 있지 뭐 어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기적 관점으로 살펴보니까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없다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답이 나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게 아주. 그러한 입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성냥불이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한다. 성냥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실체적 관념이 희석되고 벗겨지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게 성냥불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일체 모든 존재가 이런 식으로 생겨났으면 우리가 끄떡이 공부를 하면서 있다고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관념의 산물인 있다라는 관념도 없다라는 관념이 벗어나 있어요. 실상.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을 벗어나 있는 그 실상을 우리가 그것을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으로 해석하면서 생긴 문제라. 그것이. 그렇죠. 조금. 상관없어요. 아니, 뭐, 공장님 좋아하는데 이게 뭐가 없다고. 자, 연기 맵을 한번 그려봅시다. 좀 과시시키면 안 되니까. 그죠? 그 스케치북을 펼쳐서, 그죠? 펼쳐서, 종이, A4 용지입니다. A4 용지. 종이를 한번 그려봅니다. 종이는 우리 눈앞에 지금 스케치북처럼 있죠. 그죠? 근데 이 종이가 처음부터 본래부터 있었던가요? 안 떨어집니다. 네. 뭘로? 이제 찾아보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죠? 나무라고 하는 원료에서 펄프를 이제 추출해야 되고, 그것을 또 일정한 짜내는 털, 기계, 또 그런 목재가 있으려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질소, 또 태양의 에너지, 낮과 밤, 사계절, 중력, 기온, 기압 등등이 다 포함되죠. 구름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땅 속에 또 그 뿌리를 박아서 그 삼투압 현상으로 빨아 올려가지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등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간단하게는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그죠? 모여서 다만 종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종이를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게는. 왜 비었냐? 종이가 마주보고 있구만. 종이가 왜 비었어? 이렇게 하죠.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이때 비었다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이 만져지지 않고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이라고 할 것. 여기에 이제 어떤 실체가 되겠죠. 변치 않는 고정된 요소. 그것이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관자신경에 이제 우리가 잘 이 공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색적 시공, 그죠? 공적 시색, 이런 말이 핵심 용어로 나와요. 봤죠? 네. 그 이야기가 색은 종이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물질적 현상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색,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죽비가 있습니다. 이 죽비도 색에 포함이 되죠. 이 죽비는 본래부터 죽비라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다듬어지고 나무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죽비로서의 고정된 실체, 이마 자성이라고 하겠죠. 죽비로서의, 그렇듯이 종이라고 할 것. 그러니까 이거는 더 따지면은 변치 않는 것이 돼요. 이것을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된. 이런 것이 없어. 있으면 연기법이 있으면 연기법이 비대는 게 있으면 그것도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요거 종이가 나무 핵심 펄프니까 여기 왜 없어 있죠? 그러면 그 나무도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생겨난 거라.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압축하면 종이가 공이다. 이렇게. 수냐타 공이다. 왜 그러냐? 종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가 있긴 한데 종이라고 할 것이
이 말을 색적시공,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종이를 실체적으로 고정된 걸로 변치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그 원인과 조건들 또 원인과 조건으로, 그리고 그 원인 조건이 일정하진 않아. 늘 새로운 원인과 새로운 조건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제한된 인식에서 나온 것이고, 사실은 매 순간 매 찰나 그 원인과 조건이 끊임없이 변하죠. 단 한순간도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는 없어요. 계속 변해. 그렇기 때문에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일체의 모든 존재들은 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과거에 존재하는 것도 없고 미래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새 거예요. 새 거예요. 결혼했죠? 한 몇 년 됐어요? 한 5년? 15년 오래됐네. 그 같이 사는 와이프가 내 생각에는 15년 전에 그 와이프로 여기잖아요, 우리는. 그 15년 되었으면 아유, 막 지겹다, 막 이런 생각도 들 낀데, 연기적 관점으로 보면 매 순간 새로운 원인과 조건으로 형성된 새로운 와이프라니까, 그게. 늘 새 거예요. 단 한순간도 옛날 것이 없어. 그렇게 해서 눈을 떠서 보면 이 삼라만상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생생하게, 싱그럽게 다 이렇게 살아서 새 것으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관념, 생각, 개념은 과거예요. 과거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정말로 살아있는 실제를 마주하지 못하고 관념으로 과거화시키고.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감은 잘 안 나. 경에 돼 있으니까 많이 막 그런 것 같다 하는데 어째 뭐 과거가 없노, 뭐 어제내 술도 먹고 뭐 친구하고 만나서 했구만, 뭐 과거 없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지만은 어제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 순간 찾아보면 없어. 지금 이 순간 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연기적으로 봐가면은 그런 실체적 관념의 흐름이 끊어지면서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우리 의식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서서히. 자, 그런 의미에서 종이는 비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건강경식으로 말하자면은 종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실체적인 종이가 아니고 비어 있는 종이에요. 환과 같고 꿈과 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건강경에서 나처럼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종이는 종이가 아니고 이름만 종이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고 이름만 보살이고 컵은 컵이 아니고 이름만 컵이다라고 해. 더 이상 일러주면 깨달을까 봐서 아까워서 그런지 그것만 딱 일러줘. 간단하게. 종이는 종이가 아니, 보살은 보살, 이렇게 종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실제적 관념을 부수시는데 건강경식으로 깨닫기는 어려울 것 같아. 육조 해능은 뭐 응무소주 이생계집에서 깨달았다 하는데 그거는 지어낸 허구 같아. 그거는. 그래서 연기법을 관해야 왜 건강경에서 종이가 아니고 하는 말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건강경은요 공을 써라는 거예요. 공이란 말 하나도 안 쓰고 건강반야 바람일경이에요. 반야라고 붙은 것은 다 연기법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연기법 공부가 되고 난 다음에 연기법 공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건강경이나 반야신경을 봐야 공부가 도움이 돼요. 근데 연기법 공부는 아함경에 설명이 되어 있고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은 아함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 연기법을 설하지 않고
반야 공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연기법 공부를 해야 수학 같으면은 가감성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정식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할 낀데 아니 가감성교도 공부 안 하고 갑자기 색적시공이라고 하니까 이거 어리둥절한 거 이게. 근데 이제 연기법 공부를 가르쳐 주면 안 되지. 그러면 홀라당 깨달아 버리니까. 안 가르쳐주고 계속 색적시공을 이렇게 해야지 막 이게 뭔고 하고 막 공부를 하고 매달리지. 그래서 일체가 다 연기법에서 나온 시작이 된 공부예요. 공이. 그래서 이 공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무아라고 하는 말로 이게 제법무아인데 원래는 사람들이 제법이라는 말을 빼고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무아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왜? 이때 아가 내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 사실 본래 의미는 실체가요. 실체. 변치 않는 실체. 그런 알갱이, 고갱이 그런 것이 없다. 왜? 연기니까. 그래서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존재라고 할 거냐. 환호와 같고 꿈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현상적으로, 임시적으로, 가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일러주는 거죠. 공, 무아, 환, 꿈, 또 이것을 무생,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무생. 무생인 줄 아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생법이냐. 무생법인. 왜 무생이냐? 나 이렇게 생겨났는데, 성냥불도 생겨났고, 그죠? 생겨나 있잖아요. 종이도 이렇게 있는데, 왜 이걸 무생이라고 하냐? 이 존재 자체를 왜 무생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생겨난 게 아니라고 해요? 무생이란 생겨난 게 아니라고. 생겨났다고 할 것이 없으니까 이걸 태어났다, 생겨났다고 할 건덕지가 없는 거라, 이게. 희한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같은 말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공부가 점차로 이제 익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질문! 우리 자공님한테 질문합니다. 우리 다전 도반님들 공부가 돼서 다 알아. 이렇게 연기맵을 여기까지만 공부를 해서 보니까, 그죠? 일체의 존재가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되어서 있어요. 그죠? 닭이 먼저 있었을까요? 달걀이 먼저 있었을까요? 좀 어려우신다, 그죠? 질문이. 달기 문제 있죠. 닭이 있어야 달걀이 생기지. 근데 달걀이 없으면 어떻게 또 닭이 될까요? 달걀이 없었다면. 끝없이 순환농법으로 되풀이된다, 그죠? 그렇게 치고 들어가니까. 근데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닭은 닭대로, 달걀은 다 달대로.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생겨난 것들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어떤 게 먼저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우문이 된다, 그죠? 그건 생각 관점에서 물은 거예요. 이원적 사고의 틀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도 먼저라고 할 것도 없어. 인과가 동시. 요 사고로 전환되는 피핑 포인트, 그때까지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답은 다 알려줘 줬어, 지금. 그죠? 근데도 우리는 이원적 사고로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 여기 내가 있는데 왜 내가 태어난 것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돌잔치도 하고 말이지, 또 지금 매번 생일, 1년마다 생일 되면은 생일 잔치도 열고 있는데, 태어남이 없다 하니까, 이거 생일 잔치도 못하란 말이야. 이래 되죠. 근데 실상 입장에서 보면, 태어났다고 할 것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러면은 해탈이 돼요. 생과 사. 그죠?
태어남과 죽음이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생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사라고 할 생이 없으니까 사가 있을 수가 없지. 다만 원인과 조건들이 모이면 생겨나. 성냥불처럼.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성냥불은 사라져. 이러는 임시적이고 가상적인 환과 같고 꿈과 같은 비어있는 존재인 줄 알면 이 몸뚱아리 이대로가 공인 존재로 환과 같은 존재로 나라고 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깨침이 생겨요. 통찰이다. 모든 번뇌망상은 그 근간에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것까지는 별로 고민 안 해. 죽는 게 뭐지, 죽는 게. 안 죽고 싶은데. 아니,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그냥,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만, 죽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도, 살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되니까 죽고 싶다는 소리지, 그게. 안 그래요? 그래서, 학문으로 말하면, 이 깨달음은 죽음의 학문이에요. 죽음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학문이에요.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죽음이 애시당초 없었다는 거예요. 와, 지금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뭐 없다는 소리가 팍 나와버리는 게 지금. 이해는 될 것도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 어쨌든 뭐 이런 연기북적 관점으로 이렇게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니까 그렇게 답이 나오겠다, 그죠? 실감은 안 나도. 네. 그러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면 뭐 내가 뭐하러 얘기했게. 그렇게 접근해 가서 결국은 생사, 더 나아가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원적 실체관념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깨달아가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해 수준이고 뭐 이해가 될까 말까 이렇죠.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워낙 우리가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너무 견고하게 믿고 있어. 그죠?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독생자로 태어났다는 건 잘 안 믿어지는데 그죠? 생이 있고 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믿죠. 그것도 우리의 관념이 만들어낸,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성냥불처럼 생겨나고 사라져가는 현상일 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여름이 되고 하면 무지개도 뜰 거예요. 소나기가 쫙 오고, 소나기가 딱 그치면 공기 중에 있는 물 분자와 햇빛이 산란돼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착 뜨겠죠. 무지개라고 하는 현상을 부정할 수 없으면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근데 무지개라 할 것이 그거 가면 있어요, 없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알지만 빛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죠? 분산하니까. 파장이 긴 것은 빨간 걸로, 짧은 것은 파란 걸로 보이는, 우리 눈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듯이 연기법 공부를 하면 비어있어. 실체가 비어있어. 문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실체가 있음으로 착각하면서 생도 실체시하고 사도 실체시하면서 모든 것을 실체시. 결국은 이 실체시하는 이것을 핵심으로 줄이면 뭐냐면은 내가 있잖아. 이 몸뚱아리가 됐든 뭐가 있잖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으면 당연히 다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실체시가 되면, 내가 실체시가 되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동시에 실체시가 되는 거예요. 실체적 존재로 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을 보라면 편안하게. 근데 처음부터 요걸 나라고 주제를, 공부 주제를 놓고 연기맵을 그리라 그러면 잘 안 그려. 뭐 내가 사라지니까 싫어, 그야, 그러면. 그래서 사과 그리고 종이 그리고 나하고 무관한 것들 자꾸 그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를 대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항감이 없이 사실 나도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생겨난 거구나 이렇게 되면서 나라고 하는 실제적 관념이 떨어져서 원래부터 내가 무아적인 존재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무아적인 존재에 깨달아서 무아가 아니라 본래 무아였구나 하는 순간에 마지막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그제사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동일시한 그 실제적 관념이 벗겨지고 진짜 백이 내가 나와. 네? 진짜 백이를 꺼내주기 위해서 연기법 공부를 하고 일체가 환이라고 해서 실제적 관념을 다 부숴주는 거예요. 그러나면 진짜 백이가 나와. 진짜 백이를 진여요 불성이라 하고 이것을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인 공부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깨닫기 전에는 이것만이 실제하는 궁극적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없는 그 이원적 실제적 관념으로 덮어 씌워서 몰라요. 그러면 본래부터 있는 그렇게 궁극적 실제가 도대체 뭐고 도대체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쳐다보고 움직이고 듣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해내고 있는 이놈이 궁극적 실제 진여 불성이 뭘 있는지 알고 가장 현실적인 거지. 그놈이 모양이 없어.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무상이. 모양이 없지만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없이 계시는 하나님 같아요. 걔들도 잘 알아. 없이 계시는. 모양 없이 말이에요. 형상 없이. 근데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 있어요. 깨닫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은 또 실체적 관념으로 잡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배제한 채 연기법으로 실체적 관념을 부수는 역할만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본래부터 있는 늘 그렇게 있는 궁극적 실제의 진여 불성을 깨닫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 도민족이기 때문에 잘 알아. 모든 것들이 어디서 생겨나냐 물어보면은 무에서 생겼다 그래서 그렇게 알잖아요. 그죠? 무에서 생겼다. 무에서 유가 생겨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무가 있다 없다 무가 아니고 있다 없다의 상대적 개념을 모두 벗어난 굳이 말하면 절대 대가 끊어진 절대로서의 무 진여가 되는 거예요. 화시키기 괜찮아요. 위가 커요? 제가 네. 나는 위가 커. 그렇게 공부를 하면 결국 스스로의 이원적 실체적 관념으로 인해서 몰랐던 것뿐 깨닫고 나면 이원적 실체적 관념이라고 하는 그 분별 망상조차도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진여가 만들어낸 것임을 알아서 애시당초 망상조차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일이 없음을 깨달아야 아무 일 없는 가운데 마음 놓고 그죠? 자유로워서 내 마음이 지극히 평화로워지고 지극히 편안해져서 다른 사람도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일고 뭐 굳이 말하면 자비, 사랑 등등으로 이야기되는 자리이탈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연기법의 강점은 실체적 관념을 이렇게 파사 부숴주는 거예요. 근데 연기법 공부만 하면은 일체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게 근원 혹은 이렇게 바탕이라고 하나. 이게 이제 진여인데 이것들까지는 잘 안 드러나. 운이 좋은 사람은 드러나는데 잘 안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근 원통. 이근이라는 것은 이게 소리를 듣고 아는 기관을 이근이라고 해요. 소리를 듣고 아는 감각기관. 귀신. 근데 외모로 드러나는 귀 말고 소리를 듣고 아는
이건 원톱. 소리를 듣고 아는 그놈이 궁극지 실제인 전혀 불성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소리를 통해서 하고 눈을 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그게. 그것 때문에 뭐 몇십 년 하면 안 되지. 그죠? 몇십 년 빨리 깨닫고 깨달은 부처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려고 공부하는 건데 평생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니까 아이고 차라리 깨닫기보다는 내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갈란다 막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잘 먹고 호의호식해도 깨달은 사람의 단 한순간, 한 시간, 하루만 사는 것만 못해요. 그게 깨달아 보면. 그래서 금강경에 삼천대천 세계의 7부로 체험국보다도 깨달음을 일러주는 사국이 하나 듣는 게 낫다.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을 하는. 가장 우리가 잘 집중하기가 좋아요. 익숙하게.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났다가 점차로 이렇게 작아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작아지는 소리를 끝까지 듣기 위해서 우리 의식이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아직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 소리가 이내 사라지고 없다고 이렇게 알죠. 근데 점차적으로 집중력이 생기면서 좀 더 미세한 소리까지 듣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통 윗바사나 수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티, 예를 들면 알아차림, 의식 자체의 자각력이 좀 더 생겨요. 깨어나, 민감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민감도가 더 이렇게 사티가 더 이렇게 확 하고 깨어나면 드디어 소리가 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의식 자체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우리 누구든지 다 그 상태에 있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있으면 당연히 소리가 우리가 알고 또 무슨 소리인지도 잘 분석하고 또 소리가 다 사라지면 여기 소리가 없다고 또 알아. 근데 문제는 그 소리에 대한 파악은 잘하는 그 의식은 발달되어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는 그 자체에 대한 그 소리를 듣고 아는 의식 자체에 대한 자각은 없는 상태, 약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자각력을 높이고 그 소리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의식만 남게 되죠. 이치적으로. 근데 아직도 그게 소리 없다는 것은 아는데 소리가 없이 그냥 있는 그 의식, 순수한 의식 그 자체는 잘 안 드러나. 자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수행력이 약해서 그런데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소리가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알미 있잖아요. 그게 결국 그 알면 잘 우리가 자각이 되는데 그 알미 위치한다고 그럴까? 그 알미 있는 자리라고 할까? 그 알미 있는 몸뚱아리, 모양 없는 몸뚱아리지. 그걸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여가 서서히 예를 들면 그 의식 자체의 자각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표면 의식화 돼요. 의식이 돼요. 본래부터 있는 그 의식 바탕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돼요. 그러면 이거였네 하고 확인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유식에서는 식이 원래 자전분인데 그죠? 식이 이제 원래는 주간과 객간으로 이렇게 분화되어 있고 같은데 식 바탕은 주간과 객간의 바탕은 한 바탕이에요. 그게 이제 자전분이라 그래요.
근데 주간과 객관을 이루고 있는 그 근원인 바탕식인 그 자정본이 뭔지를 자각이 안 돼.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하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아. 그것을 주간과 객관을 이루고 있는 이 전체인 이 바탕식을 스스로 깨닫는 것을 정자정본이다 이렇게 유식에서 잘 이야기를 해요. 본래부터 한바탕인데 한바탕인 그 식이 자각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자정본, 유식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자정본.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행이 연기법도 그러고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습니다. 왜 깨달아 있느냐? 난 깨달아 있는 줄 모르겠는데 들리죠 소리가? 또 그렇잖아요. 그놈이 짓는데 몰라 우리가 그럴 뿐이라. 듣는 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본래 부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부처긴 해도 그 듣고 아는 그 자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각되지 않으면 굳이 중생이라 하고 그것을 자각한 깨어난 그리고 경험한 정득한 그 사람을 이제 깨달은 부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부처인데 부처인 줄 깨달은 사람과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 나중에 깨닫고 보면요 신기하게도 부처는 너무나 당연하고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정말 신통한 능력이에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성계신론도 보면은 그 무명, 유식도 그러고 왜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냐, 왜 진여인데 진여 자체를 모르느냐 하는 그게 미스테리예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의식이 진여가 현상화되면서 일단 체타인 무명으로 각이 없는 불각으로 무각 상태로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왜 그러고 하면 몰라. 왜 그런지 그런 거밖에 그렇다. 아니 왜 그러노? 심심해서 그런가 보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진여이 너무 진여이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무료하고 맨 뭐 다 진여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여를 아주 모르면 이렇게 번뇌망상에 시달려서 괴롭지만 알랑말랑 할 때가 가장 스릴이 있는 것 같아. 그게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좀 확 그냥 대호 각성이 안 될까, 대호 확철하게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거 지나면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절대로 깨구리가 되면 올챙이 시절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올챙이는 올챙이대로 완벽해. 그리고 앞다리가 뿅, 뒷다리가 뿅 할 때도 재밌고 깨구리들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적강에 오신 우리 도반님들은 오랜 세월 그죠? 이런저런 공부의 인연이 이곳으로 안내를 한 것입니다. 깨달음의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이 깨닫기 전에는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가서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더 이상 수행이고 뭐고 안 가고 편할 텐데 그리 안 돼. 그것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으로의 초대장을 받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도 책도 보고 이렇게도 하면서 깨달아 보려고 책을 봤더니만 더 깜깜하게 짜증나고 모르겠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식이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끝에 이제 대적강과도 인연이 되고 이러면서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목표가 좀 선명해지죠.
오늘 공부하고 나니까 좀 목표가 좀 분명해지잖아, 그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목표를 모르니까 일로 가야 될지, 저기 있는지, 12시 방향에 있는지, 9시 방향에 있는지 모르고 이거 적을 공략하려니까 힘들지. 저기 바로 저기 있는 게 분명히 안다면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이제 여기서는 멈출 수 없다. 고고. 고지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말은 고지락 하는데 우리는 고지에 있어요. 고지에 와 있는데 어디고 고지고 저긴가 이러고 있는 거라. 어디고 하는 그놈이라 다른 게 아니고. 또 황당합니까? 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주님은 진여님은 늘 나와 함께해.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인데 내가 뭐 말은 고지락하지만은 고지에 있어. 고지에 있는데 고지가 되고 와 찾고 있어. 찾고 있는 그놈이래. 찾고 있는 그놈이에요. 수고했습니다.